때로는 완벽한 모습보다 살짝 어설퍼 보이는 게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역설적인 지혜, 성공을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아주 놀라운 고대 전략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늘 유능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죠. 실수 하나 없는 모습, 그게 바로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면서요. 근데요, 정말 그럴까요? 완벽함만이 항상 정답일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좀 허술해 보이는 게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 첫 번째 힌트는 아주 의외의 인물, 바로 공자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자하면 위대한 사상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는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읽는데 아주 능숙한, 협상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논어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공자가 외교사절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나라를 상징하는 아주 귀한 규홀이라는 옥을 들고 있었는데 글쎄, 그 무게를 못 이기는 것처럼 몸을 잔뜩 굽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진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바로 여불승이라고 불리는 아주 고차원적인 심리 기술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군다는 뜻인데요. 이걸 통해 자신이 짊어진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상대방 나라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말 한마디 없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 여기서 공자의 진짜 유연함, 그 대단함이 드러나는 거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없이 몸을 낮추고 조심스러워했지만 막상 사적인 자리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쾌하고 편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상황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태도를 취할 줄 아는 경지에 올랐던 거죠. 자, 공자가 존중을 얻기 위해 잠시 몸을 낮췄다면 이번에는 아예 자신의 모든 걸 숨기고 목숨을 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그래서 더 드라마틱한 사례를 통해 이 지혜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바로 도광양해라는 원칙입니다. 자신의 빛을 칼집에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역사상 바보 연기를 해서 황제가 된 한 남자보다 이 지혜를 더 잘 보여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무려 20년입니다. 20년. 왕자 신분이었던 이침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조카 황제들 앞에서 완벽한 바보 연기를 펼칩니다. 조정에서는 입을 꾹 닫고 온갖 조롱을 다 견뎌냈죠. 하지만 모두가 비웃는 그 어리숙한 가면 뒤에서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용이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거대한 야망이 아주 우연한 계기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가 스님 행세를 하며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 당대의 고승이었던 황보 스님과 폭포 앞에서 시한수를 주고받을 때였습니다. 먼저 황보 스님이 웅장한 폭포를 보며 이렇게 읊습니다. 1000개의 바위와 10,000개의 골짜기를 마다하지 않고 흐르니 멀리서 보아야 비로소 그 높이를 알 수 있구나. 폭포의 그 거침없는 기세를 칭찬한 거죠. 자, 이때 이침이 내놓은 답시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답하죠. 저가 시내와 계곡이 어찌 나를 막을 수 있으랴. 결국 나는 큰 바다로 돌아가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와, 자신은 그저 흘러가는 폭포수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결국 품에 안을 거대한 바다라는 선언이었죠. 그의 20년간의 길고 긴 연기는 끝났고 그는 곧 당나라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끈 위대한 황제, 선종이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죠? 공자의 여불승, 그리고 황제 선종의 도광양회. 근데 이런 수천 년 전 이야기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도 쓸모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 자리라면 어떨까요? 자, 여기 공자의 전략을 21세기에 그대로 활용한 무역 전문가 현우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에게 옥으로 만든 규홀이 있었다면 현우 씨에게는 바로 이 아름다운 옥으로 만든 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현대판 규홀이었던 거죠. 현우 씨는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 자랑을 하거나 똑똑함을 뽐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공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먼저 미팅 내내 그 옥펜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면서 이 계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줬고요. 상대가 좀 불리한 조건을 내밀었을 때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그 압박을 묵묵히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상대방의 경계심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상대 측 담당자였던 제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진지한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희와의 거래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의 겸손함이 그 어떤 날카로운 논리나 주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한 순간이었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짜 힘이라는 건 단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빛나야 하고 또 언제는 전략적으로 그 빛을 살짝 감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 바로 그 타이밍의 지혜, 거기에 진짜 힘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태도지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진지함으로 존중을 보여주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유연함으로 친밀감을 쌓는 능력. 이게 바로 진짜 어른, 진짜 고수의 모습 아닐까요? 언제나 똑같은 태도를 고수하는 걸 원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강함은 바로 이 적응력이 있으니까요. 상황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나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가는 힘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커리어에서 지금은 환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나의 빛을 드러내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해 무대 뒤에서 조용히 나만의 빛을 더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할 때인가요?